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 은은한 불빛 아래 뜨거웠던 첫 입맞춤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튿날 아침 차갑게 식어 있었죠. 수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62세의 미자는 작은 골목 안 붉은 벽돌 외벽을 가진 달빛 다방의 셔터를 천천히 올렸다. 오늘도 별일 없기를. 그녀는 중얼이며 익숙한 동작으로 커피 기계를 닫고 테이블 위에 작은 화병을 올려놓았다. 세월의 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나무 테이블 위로 햇살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이 카페는 미자의 삶이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하루를 다듬고 있었다. 손님 하나 없는 아침 시간이 그녀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외로움은 커피 향을 타고 사라지고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후 2시를 넘기며 갑작스레 시작된 진동,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졌다. 낡은 석고보드 조각과 먼지가 순식간에 카페 안으로 쏟아졌다. 찻잔 몇 개가 산산조각이 나고 미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심장이 뛰었다. 마치 갑작스레 밀려든 외로움이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10년 넘게 손수 다듬어 온 공간이 그저 허망하게 내려앉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비상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사장에게 연락했다. 그곳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라며 오후 늦게 한 남자가 도착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유진철입니다. 라고 짧게 인사하곤 무너진 천장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벽돌처럼 단단하고 조용했다. 미자는 조심스레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 이틀 안에 구조만 잡아보죠? 라고 답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는 불안한 마음에 단단한 못 하나 박아주는 느낌이었다. 공사는 이튿날부터 바로 시작됐다. 유진철은 아침 8시에 도착했고 말없이 하지만 정해진 순서처럼 정확하게 일을 해나갔다. 그의 공고함은 낡았지만 정갈했고 손놀림은 능숙했다. 석고를 바르고 나무틀을 맞추고 조명 전선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그의 모습은 장인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는 미자에게 많은 말을 걸지 않았다. 커피를 내밀면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곤 다시 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 짧은 고마움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이 느껴졌다. 미자는 커피를 내릴 때마다 조금씩 다른 향을 섞어보며 그에게 어떤 맛이 어울릴지를 생각하곤 했다. 유진철은 매번 다 마시고 갔고 어떤 날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천장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하얗고 단단한 석고보드는 정확히 직선으로 정리되었고 미자가 아끼는 조명도 원래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공간을 비추었다. 그녀는 무너졌던 공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고 유진철은 견적서를 내밀며 딱 재료비와 하루 인건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금액은 미자가 예상한 것보다 한참 적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어차피 저도 이런 일 없으면 하루가 허하니까요? 라고 답했다. 허하다는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정전이 카페를 덮쳤다. 세찬 빗소리와 함께 모든 불빛이 꺼졌고 미자는 당황해 촛불을 켰다. 여전히 가게에서 잔손질을 하던 유진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미자가 말하자 그는 그렇네요. 이 정도면 공사 마무리도 잘 됐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라며 손전등을 꺼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천천히 다시 자리로 앉았다. 빛이 사라진 공간엔 커피 향과 조용한 숨소리만 가득했다. 예전엔 이런 정전이 자주 있었죠. 촛불 하나에 다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미자가 말했다. 유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땐 참 따뜻했죠. 지금은 다들 불빛이 많아도 외롭기만 한 세상인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미자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녀를 외롭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유진철이 제가 핸드드립 하나 내려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취미 삼아 배운 건데 장비는 없어도 맛은 자신 있어요. 그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미자가 아끼는 원두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물줄기는 고요하게 흐르듯 내려갔다. 커피 향이 퍼지고 촛불이 그 향을 따라 흔들렸다. 그가 내민 커피 잔을 받아든 미자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럽고 어딘가 익숙한 맛, 따뜻하고 깊고 편안했다. 맛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유진철은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도 핸드드립처럼 천천히 우려야 깊은 맛이 나죠. 너무 빨리 끓이면 쓴맛만 남으니까요. 그 말에 미자는 잠시 말이 막혔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단순한 비유였지만 그 안엔 그의 삶과 철학, 그리고 다정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살던 마을 이야기, 부모님이 남긴 기억, 각자의 배우자가 떠난 날의 조용한 풍경. 유진철은 아내를 8년 전 병으로 떠나보냈다고 했다. 그 뒤로는 기계보다 사람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는 털어놓았다. 말보다 눈빛을 믿게 되고 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눈가를 훔쳤다. 밤이 깊어갔고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의 비, 그리고 그 위에 비친 두 사람의 조용한 그림자. 어쩌면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진심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눈빛, 묵묵한 손끝에 담겨 있다는 걸. 그녀의 오랜 외로움도 무너진 천장처럼 다시 천천히 덧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달빛다방의 천장은 다시 서 있었고 그 속에 미자의 마음도 다시 조금씩 깃들고 있었다. 유진철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오세요. 정전 때는 핸드드립이 필요하거든요. 유진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봬요.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엔 새로운 천장이 생겼다. 더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천장 하나. 다음 날 아침 유진철은 인사도 없이 떠났고 미자가 발견한 것은 비용이 적힌 쓸쓸한 메모와 동시에 사라진 딸의 금목걸이. 혼란 속에서 미자는 자신을 탓하며 남은 온기마저 의심에 묻혀갑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을까? 동네의 소문, 그녀의 의심, 그리고 그가 남긴 공구 가방. 이 모든 것이 어긋난 퍼즐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던 중 카페 필터통에서 발견한 목걸이. 실은 그녀가 흘린 것이었죠. 미자는 자책과 안도,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날 다시 방문한 유진철을 마주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형님이 쓰러져 병원에 돌아온 사과, 그가 겪은 가족의 위기, 그리고 깊은 이해와 용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오해가 풀리자 마음에는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유진철이 건넨 작은 벨벳 상자 속 반지. 그 꽃무늬 반지는 단지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전하는 의미,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 위에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꽃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